교수님들 사이에 큰 차트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떤 찜질법 해야 될까요, 승 교수님? 예. 자, 관절이 붓고 열이 난다. 자, 왠지 열이 나니까 차갑게 해야 되나? 열이 나니까 일단 예, 맞습니다.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은 냉찜질이죠. 관절이 냉찜질. 붓고 열이 난다는 거는 급성기거든요. 급성 염증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셔서 그런 염증 상태를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한데요. 만성 관절염의 경우에도 간혹 상태가 악화돼서 붓고 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붓고 열이 나면 냉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야, 이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참 좋네요.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보면 이번엔 근육이 뭉쳤습니다. 뭉쳤어. 피곤하게. 뭉침 풀어줘야죠. 예. 네. 이거는 이때는 글쎄요, 좀 따뜻한 찜질을 따뜻한 보통 하시는데 거. 과연 네. 맞게 하고 있는 건지요? 기본적으로는 근육이 뭉쳤을 때 온찜질을 하는 게 맞고요. 아, 역시. 예. 네. 다친 기억이 없는데 무리했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우리 근육이 뭉치고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어깨 쪽에 그 견정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 자체를 아예 스트레스 근육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그 전기로 집에서 찜질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또 겔 이용해서 겔팩도 나오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예 수건이나 타올을 둥글게 말아서 그 위에다가 요 팩을 대고 목이나 어깨에 이렇게 대면서 한번 누워보십시오. 그러면 네. 보통 한 1, 2분 안에 너무나 편해서 막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일단 좋겠고요. 네. 하지만 뭐 운동하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해서 근육에 쥐나면서 근육 뭉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네. 냉찜질, 온찜질 이렇게 교대로 해주는 건 어때요, 차 교수님? 일단 보통 급성기 때는 냉찜질 하고요. 그 다음에, 교대로 이제 냉찜질과 온찜질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온찜질 하는 그게 이제 좋습니다. 네, 저는 아까 첫 번째 거 궁금한 게 관절이 붓는 경우에 냉찜질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차갑게 찜질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급성적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만성적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안에 연골이 손상이 돼서 관절이 경직되고 그다음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만성적인 통증은 온찜질이 좋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관절과 근육을 알아봤다면 다음은 오십견의 경우인데요. 오십견으로 힘들죠. 팔을 못 올리는 분들은 어떤 찜질을 해야 될까요? 예, 오십견이라고 아마 주위에 알아보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온찜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 흔히 50세 전후에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오십견이고요. 요즘은 뭐 과도한 업무 때문에 40세 때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70대 넘어서도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은 뭐 병명은 아니고 병명으로 따지자면은 뭐 네. 우리 말로는 그 프로즌 숄더라든가 또 동결견,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팔을 못 올린다고 해서 동결견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병명이 주로 이제 이 오십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외상을 입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노동을 하고 나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온찜질이 맞겠고요. 또 온찜질과 함께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되고 나면은 네. 그 후에는 이제 관절 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등을 해주면은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발목이나 허리를 삐끗했을 텐데요. 이건 알겠네요. 급작스러운 통증이고 충격이 요거는 있었어요. 왜, 냉찜질 냉찜질이죠. 아닐까, 예. 냉찜질. 예, 나도 맞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의사 수준입니다. 예, 전부 전문가가 돼가시는데요. 네. 냉찜질 맞습니다. 요즘에 또 뭐 성묘 가시느라 발목 삐끗하거나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렇게 삐끗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48시간 내에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발목을 삐었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골밀도가 떨어져 있어서 골절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을 부목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냉찜질을 하시고 병원에 가면 훨씬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경우도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우인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한쪽으로 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찜질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는 냉찜질일까? 양 온찜질일까요? 예,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따뜻하게. 것이 좋은데요. 사실 이 다리에 쥐가 왜 나는지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근육이 긴장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쥐가 나는 거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따뜻하게 근육을